아, 나 무서워. 뭔데 이게? 오, 안 돼요. 안 돼. 미끄러졌네. 아우. 미끄러워가지고. 화물차. 미끄러워서. 차 덮쳤는데? 아이고. 빨리 빠져나가. 오 마이 갓. 불이 났어. 이런 거면 피하는 게 또 너무 어떻게 피해요? 근데 앞에서 자들이 이렇게 출출 사고가 났는데 왜 속도를 안 줄였을까요? 뭐 졸음 운전인가요? 네, 이 사건이 그 전북 남원의 3회 2터널에서 발생한 31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게 눈 때문에 사고가 커졌습니다. 이 앞서 1차 추돌 사고가 난 트럭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 엔진 브레이크로 이제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네. 그냥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접촉 사고였죠. 그런데 잇따라 오던 차들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을 일으키더니 이내 이제 속도를 멈추지 못한 탱크로리 그리고 뭐 대형 트레일러가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었어요. 네, 이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PVC 탱크로리와 곡물 트레일러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이제 불꽃이 튄 건데요. 이렇게 화재로 인해 터널 부근까지 검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가득 찼고요. 이 사고로 총 5명이 사망을 하고 아이고야. 4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기숨 실수. 거의 뭐 보이지 형태도 안 않고. 남은 차들이 있네. 세상에. 뿐만 아니라요. 당시 구조 활동이랑 수습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불길이 붙은 차량보다 앞서서 이렇게 미끄러지듯 달려와서 전도된 탱크로리가 있었죠. 네네. 이 차량에 강한 산성물질인 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질산 일부가 누출이 되면서 열에 의해 증기화가 됐고 그 결과 매캐한 냄새,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계자들도 숨못 쉬는데. 이게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질산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화상도 입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강한 산성을 띠는 이 질산이요. 불연성이긴 하지만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화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로 다량 흡입되면 폐 손상까지 어머, 일으킬 세상에. 수가 있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인데요. 냉독이. 어머나. 그 당시 유출된 질산이 무려 1만 8천 리터였다고 합니다. 어떡해. 이렇게 터널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피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힘든데요. 터널 안에서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우선 뭐 차량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차량으로 빨리 빠져나가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빠르게 차에서 내려서 대인용 피난 연결 통로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죠.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해서 2, 3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화재의 진압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연기를 피해서 유도등을 따라서 터널 외부로 빠르게 대피하셔야 될 빨리 겁니다. 대피해요. 그 안에 보면 표시 있어요. 줄고 앞으로 가면 몇 미터, 뒤로 맞습니다. 가면 몇 미터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터널 진입할 때는 무조건 20% 이상 감속을 하고 그쵸. 전조등을 켜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맞아 겁니다. 맞아.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차간거리 진짜 지켜야 돼요. 터널에서. 근데 이거 뭐 터널 들어갈 때만 아니라 운전할 때마다 해야 차간거리 되는데 있어야 돼. 근데 그 거리가 지키면 껴들죠.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리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껴들면 근데 원래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차선 변경 많이 해. 사실 겨울에 터널 입구나. 조심하세요. 사실 겨울에 터널 입구나 다리 위에 이제 블랙아이스 현상들이 좀 많이 잘 생기니까 맞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사건 만나볼까요? 네, 지난해 러시아의 한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안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끔찍한 절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아, 이게 보시죠. 진짜 무섭다. 회전되네네. 이거요? 메리고는 이거 우리 많이 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난 진짜 많이 탔어. 오 마이 갓.
뭐야? 왜 갑자기 내려갔죠?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왜 가만히 무너졌어, 갔지? 무너졌어. 아 큰일이다 진짜. 어머, 애들 크게 다쳤을 것 같아. 그럼요. 그 높이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 서남부 오렌부르크의 한 놀이동산인데요. 네. 아이들이 즐겁게 회전근에 그 놀이기구를 타고 굉장히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회전판이 굉음을 내면서 한 번에 추락해버립니다.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뀐 데 걸린 시간이 단 3초였어요. 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막 달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 성인 남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구조물 아래에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탱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우, 나 저런 거 보면은 진짜 아이랑 같이 놀이동산 가기가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사건으로 어린이 12명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 이게 또 그냥 추락한 게 아니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전을 하던 중앙 회전 축이 내려앉으면서 난 사고기 때문에 탑승객의 대다수가 부상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놀이기구 안전검사 원래 맞지 않아요? 저거는 안전검사 안 받았어요? 네, 보면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해당 놀이기구는 17년 동안 운행이 됐고 꾸준히 점검 절차를 거쳤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지만 시 당국은 이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추정을 하고 관리 회사를 수색도 하고 조사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렌부르크 내 모든 놀이기구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애들한테 그 기억은 평생 갈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우리나라에도 놀이기구 사건 사고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잊을만 하면 종종 벌어지는 사고가 또 놀이기구 네. 사고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놀이동산의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도 실내? 네, 운행 중에 멈춰서 탑승객 33명이 구조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테마파크의 한 놀이기구는 지상 25m 높이에서 정지를 해서 2시간 동안 19명의 탑승객의 구조를 기다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2시간. 25m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섭다. 이 놀이동산의 자체적인 유지 보수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네. 하지만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즐거운 추억을 보내러 갔다가 네. 저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대형 사건 사고들의 원인이 안전 불감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안전에 있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건널 때 항상 손 들고 건너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아무리 진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요. 정말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참사입니다. 교통수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교통수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가 있지만 딱 한 번 벌어지면 그냥 초대형 사고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차. 기차 기차 떠오르네요. 탈선하면 기차 또. 뭐 기차, 비행기 한 번 일어나면은 근데 모든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다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여객기 비행기 사고. 비행기. 나 비행기 하지 마라. 나 비행기 한 달에 4번이나 타는데. 과연 어떤 사고일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잠깐만. 왜 영상이 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거기 여기 있어요. 멀리 보여요. 안 돼. 하지 마. 위에 있어요. 위에 조금만 좀 시켰나 보여요. 보다. 지금 옆으로 오, 안 돼. 오 마이 갓. 와,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끝났어. 아이고야. 와. 저 정도로 이게 충격이 있구나. 아유, 어떡하냐. 사람들 많이 안 타 있기를. 비상 착륙을 한 게 아니었네요. 네, 이게 지난해 8월 소형 여객기 한 대가 말레이시아 중부 외곽도로 상공을 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이렇게 기우뚱하다가 그대로 지면으로 그러니까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런 거지 대체? 이게 지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화염이 솟구치는데 네. 해당 여객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총 8명이 탑승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날고 있다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 있어요. 버드 그 새 스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에 새 때문에 비행기 사고 난다고 하는 거 이게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앞 그 창문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막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 있어요. 이 그 새가 들어서 그런. 그런데 미스테리한 거는요. 해당 네. 여객기가 고장, 오작동 이런 거 없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없었습니다. 뭐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추락하기 전에 착륙 허가까지 다 받고 나서 2분이 있다가 교신이 끊긴 거예요. 어? 그 사고 조사 결과 주요 원인이 그 조종사들의 매뉴얼 미준수, 그러니까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실수? 아니 근데 보통 조종사들이 뭘 실수했길래 저런 대형 사고가 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비행기가요 이착륙할 때 날개 부분에 리프트 스포일러라고 그러니까 고도를 서서히 조정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실수로 확장해버려서 양력 그러니까는 그 고도를 유지하는 힘을 상실해버린 거죠. 고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 힘을 양력을 상실하니까 훅 떨어졌구나. 비행기가 통제를 잃고 훅 곤두박질을 친 거죠.